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얼마 전 제가 정말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할 경험을 해봐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러 군데 면접을 보러 다니느라 서울 쪽에 올라갈 일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서울에 머물러야 됐는데, 취업 준비생인 제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서울 사는 친구놈한테 연락해서 일주일만 신세 좀 져도 되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는 여자친구랑 동거 중이어서 일단 물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어요. 저는 여자친구랑 동거 중이면 괜히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괜찮다고 했는데 여자친구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기네 투룸이라 크게 상관없다면서요. 저는 친구의 연락을 기다렸고, 친구는 그날 저녁에 여자친구도 괜찮다고 했다면서 연락을 줬습니다. 저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고, 괜히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곧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역에 도착했고, 친구가 마중 나와 친구 따라 집으로 갔어요. 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잘 지냈지? 갑자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다. 미안은 무슨. 나도 맨날 너네 집 가서 밥 얻어먹고 그랬는데, 며칠 지내는 게 뭐 어렵다고. 언제든 얘기해. 고맙다. 여자친구분한테 괜히 미안해서. 괜찮아. 우리 여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 서울 온 김에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 여기 맛집 많아. 이 형이 쏜다. 간만에 만나는 친구랑 집에 짐을 가져다 놓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친구는 사업을 하는데 잘 나가고 있어요. 부럽더라고요. 여친은 친구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랑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랑 저녁을 먹으면서 술 한잔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면서 저는 꽃 한 송이랑 조각 케이크, 그리고 바디로션을 사서 갔어요. 친구 여친한테 괜히 미안해서 선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 여친도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승혁이 친구 김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일주일 정도 있으신다던데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지내다 가세요. 네, 감사해요. 이거 별건 아닌데 받으세요. 어머,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꼭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는데 기분 좋네요. 내가 저번에 꽃다발 큰 걸로 사줬잖아. 한 3개월 됐나? 여자들은 꽃 한 송이라도 자주 받는 걸 좋아한다고 잘 기억해도 많이 어색하고 불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친구 여친도 굉장히 성격이 좋았고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풀어줘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방에 들어가서 바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친구랑 친구 여친은 같이 출근을 했고, 저도 면접 준비를 마치고 면접을 보러 출발을 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면접 보느라 피곤했는지 방에 들어가서 그냥 뻗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잠이 들었다가 뒤척이는데 팔에 뭔가가 걸려서 눈을 떠보니 아니, 친구 여친이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괜히 친구가 이 모습을 봤다간 무슨 오해를 할지도 모르니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저기, 음... 친구 여친은 뒤척이면서 제 품속으로 파고들더라고요. 저기, 수련 씨, 음, 어머, 미안해요, 하준 씨. 오빠인 줄 알고 저도 모르게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네요. 괜찮습니다. 승혁이는요? 오빠,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오늘 저녁은 뭐 드실래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우리 오빠 오면 족발 먹을래요? 네, 좋아요. 제가 살게요. 괜찮아요. 오빠 오기 전에 저는 먼저 좀 씻고 나와야겠어요. 운동하고 와서 땀 많이 흘렸는데 너무 피곤해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서. 아, 씻으시게요? 네, 그럼 저는 방에 좀 있다가 나갈게요. 네, 제가 족발 주문할게요. 혹시 오면 좀 받아주세요. 네, 제가 받을게요. 친구 여친은 씻으러 들어갔고, 저는 방에서 마음을 진정 좀 시키고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다행히 친구가 집에 왔습니다. 왔어? 족발 시켰는데 잘 맞춰왔네. 안 그래도 배 겁나 고프다. 수련이는? 수련 씨? 씻는다고 하던데? 아, 나는 밥 먹고 씻어야겠다. 힘들다, 힘들어. 고생했다. 족발도 왔나 보다. 때마침 족발이 도착했고, 저는 족발을 받아서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 족발 빨리 왔네요. 친구 여친은 나시의 반바지 차림으로 나와서 머리에 수건을 감싸고 앉았어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빨리 먹자. 배고프다. 족발을 먹으면서 냉장고에 있던 맥주랑 소주를 꺼내서 같이 마셨습니다. 요즘 매일 취업 준비하느라 술을 안 마셨었는데 얼마 만에 마시는 술인지 너무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완전 꿀맛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술을 마시며 족발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하준아, 우리가 너가 부탁해서 일주일 정도 우리 집에 있기로 했잖아. 그래서 우리도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 혹시 어느 정도 비용 지불하는 거면 얘기해줘. 내가 준비해서 줄게. 안 그래도 나도 너무 오래 신세 져서 미안했거든. 아니, 돈은 괜찮아. 편히 있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떤 부터? 실은 우리 커플이 다른 커플들이랑은 좀 달라. 서로 뭔가 굉장히 다양하게 즐긴다고 해야 되나?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만 괜찮으면 우리 셋이서 해볼래? 그게 무슨? 야, 이 자식아, 너 취했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여자친구 옆에 두고 뭐 하는 거야? 하준 씨, 우리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랑 제가 취향이 좀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하준 씨만 괜찮으면 해보고 싶은데. 어때요? 친구 여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나를 가지고 노는 건가? 장난치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이, 장난 그만해요. 장난 아니야, 새끼야. 너는 완전 땡큐 아니야? 솔직히 남자들 이런 로망 한 번쯤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해? 이런 기회 흔치 않다, 진짜. 아니, 그래도 이건 좀. 하준 씨, 잘 생각해봐요. 어떨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술이 취했고, 아까 제 옆에서 잠들어 있던 친구 여친을 생각해보면, 저야 물론 하고 싶죠. 마음이 그렇긴 해도 그게 쉽나요, 어디? 고민에 빠져 있는 순간, 친구랑 친구 여친이 갑자기 키스를 하더라고요. 키스를 하다가 친구 여친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빨리 끼어들으라는 듯이요. 자기 눈앞에서 저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저는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친구를 옆으로 밀고 친구 여친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진짜 이게 엄청 흥분되더라고요. 얘네가 왜 이런 걸 즐기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셋은 정말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내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보냈어요. 가끔 친구가 일을 가고 집에 둘이 있는 날이면 둘이서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집에 갈 날이 되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빠져 앞으로도 이런 걸 원하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밤을 우리는
정말 밤새 뜨겁게 보냈어요. 제가 다시 돌아가는 걸 두 사람도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이제 면접 합격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합격하면 서울 가서 지낼 텐데 친구 커플이랑 다시 한번 이런 걸 기대해 봐도 될까요? 벌써부터 그 좋았던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초반이고 현재 대기업에서 해외 파트를 맡아 외국을 자주 드나드는 아주 건실한 남자이며 임신 중인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의 만남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조금은 특별한 만남이었고 특이한 결혼이었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몇 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내와 깨가 쏟아지는 결혼 생활 중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몇 달 전부터 외박도 자주 하고 친구들과 모임을 잘 안 하던 사람이 모임에도 자주 나가고 어떤 날은 잠시 바람을 쐬겠다며 캐리어를 들고 2, 3일 정도 여행도 다니더라고요. 아이가 잘 생기질 않는 데다가 산부인과를 자주 다니다 보니 많이 지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해서 별말 안 하고 보내주었어요. 저는 아내와 같이 사랑을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아내는 저를 거부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어느 순간부터는 등을 돌리고 잘 때가 많더라고요. 조금은 서운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중마 고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회사에 입사해서 다닐 정도니 얼마나 친한지 아시겠죠? 성우야, 내가 전부터 내 여자친구 소개시켜주고 싶었었는데 여자친구가 싫어해서 계속 피했던 거 기억나냐? 아니, 드디어 이 형님이 베일에 쌓인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려고 하는데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재수 씨하고 같이 나올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흔쾌히 나가겠다고 말을 해주었고 아내에게도 말을 하니 갑자기 아내는 정색을 하면서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평소 잘 꾸미지도 않던 아내는 만나기로 한 당일 한껏 꾸미더군요. 그래도 남편 친구이니 제 얘기 살려주려고 이쁘게 꾸민 것 같아 속으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하였고 그때 본 친구의 여자친구는 정말 충격적이게 아름다웠습니다.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엄청난 상상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으로 아내와 결혼한 게 후회될 정도였죠. 안녕하세요. 박소희라고 합니다. 저희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분이시라면서요? 앞으로 자주 봬요. 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와는 반대로 너무나 상냥하고 애교가 많았으며 웃는 모습이 남자를 살살 녹이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눈동자가 너무 맑고 예뻤고 그 눈빛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이상형에 가까웠죠. 아니, 완벽했습니다. 소혜 씨에게 너무나 완벽한 미인이시라고 말을 하니 본인은 그냥 겸손하게 보통 정도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제가 너무 해볼래하고 있었는지 친구 여자친구에게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보고 아내는 제 발등을 하이힐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옆구리를 찌르며 정신 안 차려? 아주 이쁜 여자만 보면 환장하는구만. 어? 내가 이럴 것 같아서 따라 나온 거라고. 어? 입 좀 다물고 정신 꽉 잡고 있어라. 어? 그만 쳐다보고. 하고 말을 하는데 조금 무서웠습니다. 아내는 제가 친구의 여자친구를 대놓고 보고 있으니 당연히 질투가 날 수밖에 없겠죠. 원래도 질투가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아내와 친구가 화장실을 간 사이 소혜 씨는 저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오빠, 남자친구랑 한 번씩 싸우면 제가 말빨에 못 이겨서 너무 속상한 거 있죠. 아, 약점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으니 답답해요. 오빠는 남자친구랑 오래된 친구니까 어느 정도 약점 같은 거 알 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약점이요? 아니, 당연하죠. 아니, 아니, 엄청나게 친한 친구니까
그 정도는 껌이죠. 근데 지금 알려드리기엔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번호 알려주실래요? 따로 연락드려서 알려드릴게요. 하고 말을 하니 첫 만남인데다가 남자친구의 친구라서 불편해하며 거절할 줄 알았는데 소혜 씨는 흔쾌히 자기 번호를 제 핸드폰에 입력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번호 잘 안 알려주는데 솔직히 자기 남자친구보다 제가 훨씬 잘생겼고 성격도 좋아 보인다고 하면서 언제 따로 한번 만나서 친하게 지내보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윙크를 하는데 저도 남자인지라 그 윙크 한 방에 또 해볼래 하고 있었어요. 소희 씨의 첫 인상은 너무 부드럽고 화사했고 그 미소는 남자를 녹이는 미소였는데 깐깐하게 보여서 남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스타일 같이 보였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쉽게 마음의 문을 연 것 같았어요. 저는 연락처를 주는 소희 씨를 보며 너무 좋아서 웃을 뻔했지만 표현하지 않고 침착하게 바빠서 시간이 없지만 소희 씨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언제 만나서 술 한잔 사드릴게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소혜 씨는 역시 자기가 남자 보는 안목은 여전히 좋은 것 같다며 저에게 멋있는 남자라고 추켜 세워주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사람은 좋은데 좀 쪼잔한 면이 있다며 벌써부터 자기 남자친구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 소혜 씨와는 통하는 게 참 많았고 공통점도 많아서인지 오히려 제 아내보다 훨씬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난 지 몇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저는 소혜 씨의 이상한 매력에 벌써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있는 유부남인데 친구 여자친구한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제가 생각해도 저는 바람기가 많은 남자라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그렇게 소혜 씨와의 이야기가 점점 무르익어 갈 때쯤 아내와 친구는 뭘 하고 온 건지 한참을 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두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하게 얼굴이 붉어져 보였고 아내 립스틱 자국이 아까보다 많이 연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뭐야, 와이프랑 친구가 화장실 간다더니 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온 건 아니겠지? 하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제 친구는 전화도 자주 하고 놀러도 자주 오기도 하고 밖에서 두 사람이 따로 만나 커피도 마시는 그런 허물없는 사이였거든요. 저는 아내와 제 친구가 가깝게 지내고는 있지만 제가 상상하는 그런 사이는 절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희 씨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만난 김에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고 즐거운 날인 만큼 오랜만에 클럽에 가서 술이나 한잔하며 춤이나 추자고 하였고 아내와 저는 원래 춤추는 걸 좋아하니 그렇게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 클럽에서 춤을 추게 되었는데 소희 씨가 춤을 추기 시작하니 그 주변이 빛이 나기 시작했고 클럽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소희 씨의 춤추는 모습에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소희 씨는 자기 남자친구와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제 앞으로만 와서 제 품에 안기듯이 춤을 추었고 이상하게 제 아내와 친구는 서로 짝이 되어 춤을 추는데 제 아내도 친구와 너무 잘 맞아 보였어요. 그렇게 춤을 추다가 자리로 들어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소희 씨는 생각보다 술을 잘 마시더라고요. 한참을 소희 씨 술 마시는 것만 보고 있었는데 소희 씨는 저에게 다가와 오빠, 남자친구한테 듣기로는 두 분 사이 좋다고 들었는데 오늘 제가 봤을 때 부부 사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어보았고 요즘 아내가 바깥 활동을 자주 한 데다가 최근 들어 더 사이가 안 좋아졌고 냉전 중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동창 모임이 있다며 나가더니 오랜만에 동창들하고 술을 마시고 클럽까지 가는 건 좋은데 날을 새고 아침 7시쯤 들어왔더라고요. 아내도 사실 남자를 밝히는 여자라서 어느 놈하고 원나잇을 하고 왔는지 누가 알겠어요. 아내가 원나잇을 하고 있을 거라 믿고 있지만 본인이 아니라고 늘 말을 하니 어쩌겠어요. 믿어줄 수밖에요. 사실 아내와 저와의 첫 만남은 클럽에서 원나잇으로 만난 케이스거든요. 결혼 전 아내는 여러 남자들하고 연애도 하고 원나잇도 즐기는 자유분방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는 제 친구하고도
혹시나 이상한 만남을 가지고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 아닌 상상을 해본 적도 많았어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소희 씨는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오빠, 밤에 언니랑 같이 안 자요? 그래서 언니가 서운해하는 거 아닌가? 요즘 일주일에 몇 번이나 사랑 나눠요? 한 번? 아님 세 번? 혹시 2주에 한 번은 아니죠? 하며 저에게 말을 하는데 소희 씨는 술에 약간 취해 있으니 의외로 그 이쁜 입에서 야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저는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무슨 야한 농담을 저렇게 잘하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농담 섞인 말투로 에이, 소희 씨,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몇 번씩이냐고 물어보셔야죠. 절 뭘로 보시고. 왜요? 확인시켜드려요? 하고 말을 하니 소희 씨는 하얀 이를 반쯤 드러내면서 깔깔거리며 웃는데 정말로 친구 여자만 아니면 확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저는 소희 씨에게 아내가 밤마다 피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일부러 매일 서너 번씩 사랑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해주니 소희 씨는 대단하다. 오빠 진짜 보기 드물게 대단한 정력가네요. 음, 언니는 너무 행복하겠다. 아, 부러워. 우리 오빠는 이게 뭐야. 뭐만 하면 픽. 술 안 먹고 해도 픽. 전생에 너무 많이 해서 이번 생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을 건가 봐요. 하고 너스레를 떨며 말을 하는데 그 말투가 너무 귀여웠습니다. 술에 취하니 본색이 드러나는 소희 씨였는데 오히려 그게 더 예뻤고 매력이 넘쳐나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소희 씨는 아내에게 언니, 언니는 원나잇 해보셨어요? 요즘 원나잇 안 해본 순진한 여자는 없을걸요? 하며 엄청난 질문을 해버리는 겁니다. 술에 취하니 거침없는 직진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자기도 몇 번 해봤는데 전혀 모르는 남자들과 즐기는 게 짜릿하고 흥분하게 된다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제 아내는 약간 열받은 말투로 소희 씨, 우리 몇 번 만난 적 있던가요? 나 소희 씨 오늘 처음 만나는데 이렇게 대놓고 나부끄러운 말을 서스럼없이 하네. 소희 씨가 궁금해하는 대답해 줄게요. 아, 원나잇이라 많이 해봤죠. 한 20번은 넘게 했으려나? 왜요? 내가 그렇게 순진하고 바보 같은 촌년 같아요? 하며 예민하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내는 왠지 모를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제 친구에게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자면서 나가버렸고 저는 둘이 나가든지 말든지 소희 씨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소희 씨는 아까 매일 서너 번씩 사랑을 나누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며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어보았고 저는 사실이라고 말을 해주며 아내와 하는 것도 부족해서 아내 몰래 다른 여자들하고도 한 번씩 한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희 씨는 침을 꿀꺽 삼키더군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이라면 소희 씨의 마음을 떠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떡밥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 씨, 아까 소희 씨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남자친구 하나 둘 것처럼 말을 하던데 내가 소희 씨 남자친구가 되어주면 안 될까? 하고 물어보니 역시나 당돌한 소희 씨는 에이, 오빠가 이미 제 남자친구잖아요. 뭘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실까나? 전 아무한테나 번호 안 줘요. 남자친구한테만 주는 거지. 자, 이거 봐봐. 남자는 지금 현재 남친, 그리고 어, 내 옆에 있는 우리 자기. 내가 이렇게 힘센 자기 하고 저장해놨잖아요. 또 여긴 엄마랑 아빠랑 여기 친구 2명, 그리고 우리 언니랑 동생. 이게 다예요. 하며 자랑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강단이 있는 대단한 여자가 박소희 이 여자였어요. 그러면서 제 옆에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 부드러운 손으로 제 손을 슬그머니 잡았습니다.
소희의 손을 잡았는데 이상하게 전기가 통하는 짜릿한 기분이 들었어요. 소희는 저에게 조건을 하나 걸었는데 자기가 전화를 하면 상대방은 무조건 5초 내로 받아야 한다면서 그 안에 안 받으면 바로 아웃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황당한 조건에 어떻게 사람이 5초 안에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며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소희는 그런 제 표정을 보았는지 당황한 모습 너무 귀여워. 음, 오빠는 얼굴도 잘생겼고 힘도 좋고 잠자리도 잘한다고 하니 내가 봐줬다. 딱 시켜줄 테니 내가 전화하면 꼭 받아라 하고 말을 놓으며 저에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연하가 반말을 무심코 내뱉는 걸 좋아하는 타입인가 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쓸데없이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당황하지 않고 저는 알았다. 내가 소희 전화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받을게. 하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소희하고 있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분도 너무 이상 야릇했으며 소희가 말하는 그 자체가 흥분되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지 30분이 지났는데도 친구와 아내는 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들어오지 않았고 솔직히 아내와 친구가 빨리 안 들어오길 바랬습니다. 그런 생각한 지 10분이 조금 지나니 아내와 친구가 들어오는데 이번엔 정말 두 사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저도 소희하고 즐기고 있는 중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자포자기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클럽에서 즐기다가 노래방으로 이동을 하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소희의 노래 실력은 가수 뺨치게 잘 부르더라고요. 소희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말솜씨도 좋았고 아직은 제가 겪어보질 않아 모르겠지만 그것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확 트인 요즘 여자였습니다. 겉모습은 접근하기 힘든 도도한 고양이상이었지만 알고 보니 부드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넋을 놓고 있을 때 아내가 또 질투를 할까 걱정하며 눈치를 살펴보려는 순간 친구와 아내는 또 어디를 간 건지 사라져버리고 없는 겁니다. 도대체 몇 번씩이나 사라지는 건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 노래를 부르고 있던 소희는 오빠, 나 오늘 오빠 처음 봤는데 너무 맘에 들어. 5년 사귄 남자친구보다 더 좋은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행동 진심이라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며 기습적으로 제 입술에 자기 입술을 맞춰버리는 겁니다. 저는 친구 여자친구인데 소희의 공격적인 모습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소희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은 우리의 뜨거운 사랑의 행동을 막을 수는 없었고 몸이 가는 그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소희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여자였어요. 우리는 그 이상의 선을 넘을 수도 있었지만 넘어가지 않았고 그 선에서만 오늘을 즐기자는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100% 느낄 수 있었어요. 저와 소희는 계속 포옹을 하며 노래를 불렀고 그때 제 아내가 들어오면서 소희와 저의 모습을 보고 둘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니들 미쳤구나! 하며 소희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겁니다. 당황했을 법도 한데 소희는 아씨 이 언니 보기보다 은근 손이 맵네. 야 아까부터 내가 보기에는 너랑 내 남자친구랑 둘이 키스한 것 같던데 아까 남자친구 입술 보니 네 립스틱 색이 약간 묻어있는 것 같던데 아니야?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는 거 너도 잘 알 텐데 야심한 새벽 시간에 1시간 동안 두 사람은 어디 가서 뭐라고 했을까? 나 되게 궁금한데. 옆에 모텔 하나 있던데 거기 있다 온 건가? 둘이 알콩달콩 이야기만 하다 왔자요. 어, 아이고, 우리 남친님은 어디서 뒹굴다 왔길래
멀쩡했던 머리가 까치집이 돼가지고 왔을까요? 응? 언니야, 말 좀 해봐요. 왜 아까처럼 말을 못해? 응? 솔직히 나는 여기 오빠하고 입술만 맞대고 포옹밖에 안 했는데 들은 열심히 한 몸이 되어 돌아왔네. 참 뻔뻔도 하지. 하며 아내와 제 친구에게 말을 냈고 아내는 소희의 그 날카로운 질문에 한마디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아내는 아까의 그 기세는 어디로 가고, 어, 그게, 몰라. 그게 뭐 어쨌다고.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하며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제 친구 손을 잡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났고 노래방에서 술을 열심히 마시던 소희는 술에 취해버렸고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를 잡고 소희가 사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소희는 얼마나 취해버렸는지 오피스텔 앞에서 비밀번호만 알려주고 다시 잠이 들어버렸고 소희가 알려준 현관문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눕혔습니다. 저는 소희가 편하게 누울 수 있도록 외출복을 벗겨주었고 잠옷으로 갈아입혀주곤 집에 가려고 나오려는 그때 소희는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힘차게 자기 앞으로 당기는 겁니다. 사실 소희는 잠든 게 아니라 잠든 척 한 것 같았어요. 소희는 집에 가지 말라고 했고 저는 지금 해가 뜨고 있는 데다가 곧 출근 시간이어서 나가봐야 된다고 말을 했더니 오늘 하루는 자기 옆에 있어달라고 간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다 회사가 더 좋아? 아니면 집에 있는 오빠 아내가 좋아? 아님 내가 좋아? 하고 물어보았고 그렇게 깐깐한 소희가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질문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별 수 없이 회사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나갈 것 같다고 말을 했고 아내에게는 바로 회사로 갈 거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아침 소희는 저를 꽉 껴안아 버렸으며 결국 소희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었고 친구의 여자친구인데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선까지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전 내내 피곤했지만 소희와 저는 여러 번 사랑의 선을 넘고 또 넘어버렸습니다. 소희는 행복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했고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소희와 저는 잠에서 깨어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소희는 또 집이 답답하다며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말을 건넸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와 그냥 보통의 연인들처럼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그러다 보니 늦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소희와 깊은 포옹을 하고 소희 집으로 바래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니 제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져 있었는데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제주도 큰언니 집에 가서 서너 달쯤 살다 오겠다며 소희 그년을 만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밥 해먹고 잘 살고 있으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왕 이렇게 되어버린 거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통화를 하기 위해 아내에게 전화를 거니 이미 수신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아내하고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았고 저는 아내도 없고 해서 이제부터 소희에게 집중하여 소희를 완전한 내 여자로 만들어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희하고는 이틀에 한 번꼴로 만나 데이트도 했고 사랑을 나누었으며 그렇게 소희와 저의 사랑은 더욱 깊어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만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소희가 저에게 만나자고 하더니 만나자마자 제 친구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며 청첩장을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하해달라고 하길래 저는 축하는 못하겠고 이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니 결혼은 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소희는 결혼을 하고도 저하고는 그대로 변함없이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만 딱 살고 바로 이혼할 거라고 하며 저한테 1년만 기다릴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1년이 아니라 100년도 더 기다릴 수 있다고 말을 해주었고 소희의 손을 잡고 약속을 했어요. 그 후 소희는 친구와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해서도 이틀에 한 번꼴로 만남을 가졌으며 그렇게 저희 둘의 사랑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하였고
저는 지체 없이 이혼을 해주었고, 소희는 정확히 1년이 지나자마자 제 친구와 이혼을 하더군요. 소희의 시아버지가 아들과 1년만 살아준다면 많은 재산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1년이 지난 지금 그 재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소희랑 무슨 관계인지는 안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혼한 지 6개월이 조금 지났을 무렵 아내에게 청첩장이 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결혼 상대는 제 중마고우인 소희 전 남편이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와 소희는 우리도 이대로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고 말을 하였고, 저 역시 아내와 제 친구에게 소희와 결혼한다는 청첩장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아내는 제 중마고 친구와 살고 있고, 저는 친한 친구 아내인 소희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며, 소희는 현재 임신을 하여 얼마 있으면 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소희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며 앞으로 원나잇은 절대 안 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을 할 때 의미심장한 소희의 웃음을 보고 말았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이니 믿을 수밖에 없겠죠. 성북동의 한 고풍스러운 저택. 탁 트인 발코니에서 커피를 훌쩍이던 두 여인은 가을 햇살 아래 어쩐지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한쪽에는 우아한 베이지빛 원피스를 입고 조신하게 앉아있는 현숙. 그 맞은편에는 형형색색의 스카프와 화려한 귀걸이로 자유로운 영혼을 표출하는 옥순이 있었다. 현숙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고, 옥순은 짙은 루즈를 바른 입술로 컵 가장자리를 닦으며 장난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래서 말인데, 옥순이 입을 열었다. 지난주에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 얘기했었지? 정말 괜찮더라니까. 운동을 해서 그런지 힘이 장난이 아니야? 나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니깐. 호호. 그래? 현숙은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어딘가 초점이 흐린 눈빛은 다른 생각에 잠겨있는 듯했다. 옥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현숙을 바라보았다. 뭐야, 나한테 집중 좀 해봐. 너 무슨 고민 있는 거 아냐? 현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다. 옥순아, 나 요즘 많이 외로워. 그 한마디에 옥순의 얼굴에는 흥미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그래서 바람이라도 피워볼까 생각 중이야? 뭐? 옥수는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의자에 등을 기대었다. 이런 말 할 줄은 몰랐네. 대체 무슨 일이야? 영수 씨랑 무슨 문제 있는 거야? 현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백했다. 사실 우리 리스 부부로 지낸 지 꽤 됐어. 옥수는 한 손으로 턱을 괴며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얼마나 됐는데? 현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3년도 훨씬 넘었지. 뭐라고? 옥수는 놀란 표정으로 현숙을 바라보았다. 벌써? 넌 아직 한창인데 영수 씨도 참.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현숙은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냥 서로 노력도 안 하게 되더라. 요즘 40대는 여자 인생의 성수기야. 어떻게 참고 살아? 성수기? 현숙은 피고스며 옥순을 바라봤다. 넌 항상 이런 표현이 참 저질스러워. 저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현실이야. 암튼 많이 찾게 되는 시기는 맞잖아. 옥수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럼 차라리 나처럼 이혼을 해. 요즘엔 3명 중 1명은 이혼한다잖아. 이혼이란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럼 몰래 애인이라도 만들어. 옥수는 장난스럽게 현숙의 손을 잡으며 눈짓을 했다. 내가 괜찮은 사람 1명 소개시켜 줄까? 건장한 남자로다가. 현숙은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다. 건장한 남자라. 말만으로도 설레긴 하네. 그런데 겁나기도 하고. 아유, 융통성 없는 건 여전하네. 요즘 같은 세상에 애인 한두 명 없이 무슨 재미로 살아? 애인 없으면 팔불출이란 말도 있잖아. 현숙은 웃으며 대꾸했다. 뭐야, 팔불출 소리까지 듣는다고? 어머, 예.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야. 요즘은 바람 안 피우는 사람보다 피우는 사람이 훨씬 많아. 옥수는 진지하게 말했다. 이렇게 두 사람은 한바탕 떠들다 옥수는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의 전화를 받고 떠났다. 혼자 남은 현숙은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다. 영수와 현숙은 20년 전에 만났다. 당시 영수는 부모님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운영하며 홀로 살고 있었고, 여상 졸업을 막 끝낸 20살의 현숙은
그의 첫 비서로 일하게 되었는데 회식이 끝나고 현숙이 그의 앞에 나타나 고백하면서 둘 사이의 교제가 시작되었다. 연애 1년 후 영수는 41세, 현숙은 21세의 나이에 부부가 되었다. 젊은 시절 이혼의 아픔을 겪고 혼자 살아온 영수는 현숙의 엄마와 고작 3살 차이 나는 나이였으나 두 사람은 주변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순조로웠다. 결혼 직후 태어난 아들은 이제 명문대학에 입학하여 기숙사에서 지내고 영수는 회사를 키워 업계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했다. 그들은 성북동의 큰 저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운전기사와 가정부를 두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한마디로 10년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그들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온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역시나 나이 차이였다. 결혼 20년이 지나 영수는 61세가 되었고 현숙은 41세가 되었다. 영수가 57세가 되던 해부터 강요와 예혈관 질환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부부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 이유를 전혀 모르던 현숙은 영수가 낯이 자신을 돌보듯이 대하는 것을 보며 그가 자신을 여자로 보지 않는다고 느꼈고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40대 초반에 현숙은 한창 물이 오르기 시작하는 나이였고 60대에 접어든 영수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현숙을 만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숙은 부잣집 사모님답게 4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늘씬한 몸매와 미모를 꾸준히 관리하고 지냈기에 아들과 함께 외출할 때는 아들의 연상 애인으로 보인다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들을 정도였으니 젊은 아내를 둔 영수는 이런 상황에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발기부진이 심각해졌고 현숙에게 젊고 건장한 남자가 나타나서 자신으로부터 멀어질까봐 걱정이 되어 마음이 불안해졌기에 더 이상 일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신경이 쓰였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밤에만 빼고 두 사람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현숙은 영수를 무척 사랑했고 그의 친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주었기에 현숙은 항상 영수에게 의지하고 우러러보았다. 그래서 20년 넘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며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던 그들이었다. 그러나 현숙에게도 한계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건강한 사내와 데이트하는 꿈을 자주 꾸기 시작하며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영수는 이런 상황을 눈치채고 차라리 현숙에게 남자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조용하던 거실에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줌마가 서둘러 현관으로 달려가 인터폰을 받았다. 사모님, 오늘 오기로 한 사람인데요. 그래요. 어서 열어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난 현숙도 현관으로 갔다. 어서 오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경태라고 합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는 사내를 보고 순간 놀란 현숙이었다. 자신을 김경태라고 소개한 사내는 30대 초반에 얼굴은 약간 험상궂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보다 월등히 큰 185cm의 커다란 키였다. 한참을 올려다봐야 하는 것에 현숙은 아니, 키가 왜 이렇게 커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사모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경태 씨, 젊으신 분이 집안일이나 잡심부름같이 허드렛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뭐든지 잘 해낼 자신 있습니다. 경태는 아주 씩씩하게 큰 소리로 대답했다. 호호, 자신감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앞으로 잘해봐요. 네, 사모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희 아주머니, 이분 데려가서 지낼 곳과 이 집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세요. 네, 사모님. 경태 씨라고 했죠. 저 따라오세요. 5년 넘게 집안의 허드렛 일과 운전기사를 해오던 홍 씨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부사관으로 복무를 하다 다리를 다쳐 제대하고 직장을 구하던 중 영수의 집안 어른의 소개를 받아 일하러 오게 된 것이었다. 현숙은 점점 더 힘들어하고 있었다. 영수는 밤10시만 되면 목석처럼 잠들 뿐이었고 남자의 손길이 너무나 그리웠다. 눈을 감은 채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던 내 머릿속으로 방금 전까지 함께 있던 다부진 체격에 경태 얼굴이 떠올랐다. 한 번은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넓은 정원에 심어진 많은 나무들을 혼자서 관리하느라 더운 날씨 탓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 경태와 눈이 마주쳤다. 사모님,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바깥바람 쉬며 커피나 한잔 하려고요. 사모님, 오늘따라 더 아름다우시네요. 더우니깐 밖에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네, 그럴게요. 저 양반이 방금 나 보고 아름답다고 했나. 그날따라 서슴없이 날 대하는 경태가 평소와 달라 보였던 것이다. 경태 씨, 잠깐 안으로 들어올래요? 사모님, 저 지금 땀도 많이 흘리고 옷도 더러워서 좀 그런데요. 괜찮으니깐 들어와요. 말끝을 흐리며 가느다랗게 한숨 짓는 사모님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던 경태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섰다. 현숙은 미리 준비한 주스를 내밀며 힘드실 텐데 이거라도 한 잔 드세요. 어이구, 뭐 이런 것까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며 벌컥 들이켰다. 사모님한테 이런 대접도 다 받아보고 너무 영광입니다요 라며 순박한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현숙은 속으로 경태가 겉모습과는 달리 아직도 이렇게 순박한 웃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니 그의 또 다른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 현숙은 잠시 경태와 더 이야기가 더 하고 싶어졌다. 경태 씨,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이네요. 비결이라도 있어요? 경태는 그녀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었다. 사모님께서 이렇게 잘 대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제 성격이 원래 이래요. 긍정적으로 사는 게 최고잖아요. 그의 말에 현숙은 웃음이 터졌다. 긍정적이라. 경태 씨 같은 사람을 보면 저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태 씨, 결혼은 생각 없으세요? 당연히 생각은 있죠.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어떤 여자가 좋으세요? 어이구, 저야 뭐 집안일 잘하고 아들, 딸 잘 놓는 여자가 좋지요. 호호, 그러세요. 그럼 선이라도 보시죠. 하하, 선은 많이 봤지만 여자들이 다 싫다고 가더라고요. 경태는 현숙이 수영장이나 요가센터를 갈 때마다 20분 일찍 나가 미리 시동을 켜두어 쾌적한 환경에서 탑승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현숙이 카페라떼를 좋아한 걸 알고 항상 준비를 해주었다. 그렇게 경태와 점점 친숙해져 갔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야릇한 상상에 빠져들었다. 혹시 그가 내게 매력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부터 혹시나 그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갖는 짙은 상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저런 남자랑 살면 어떤 기분일까? 1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거칠게 살아온 그의 인생을 떠올리니 한순간에 얼굴이 붉어졌다. 사모님 앞으로 우편물이 왔는데요. 경태가 우편물과 함께 조그마한 상자를 현숙에게 내밀었다. 현숙은 놀라 이게 뭐예요? 어제 택배 직원이 두고 간 건데 제가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깜빡 잊고 있었네요. 바로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만 가보세요. 현숙이 괜찮다는 말과 함께 경태에게서 자그마한 상자를 하나 넘겨받았고 경태는 일을 하기 위해 현관으로 향하였다. 도대체 이게 뭐지? 분명 자신에게 온 것임에도 발신자가 적혀있지 않았기에 현숙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뭐야, 이건.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던 현숙이 깜짝 놀라 한참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이내 거실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현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상자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누구지?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야? 혹시 옥순이 장난을 친 건가? 왜냐하면 사진은 얼굴을 가린 남성의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자신에게 그런 사진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옥순아, 너 혹시 나한테 사진 같은 거 보냈니? 아니, 난 아닌데 그런 거 보낸 적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그게 있잖아.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이상한 사진을 보내는 거야. 이번이 4번째야. 도대체 어떤 사진인데? 그게 너한테 말하기도 민망하다 야. 왜? 이상한 그런 거야? 분명 날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너도 알잖아. 내 주변엔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러게, 혹시 너희 신랑이 그런 거 아니야? 누가 이딴 걸 자꾸 보내는 거지.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야 뭐야? 현숙은 점점 화가 났다. 왜냐하면 사진이 올 때마다 그 수위가 점점 세졌기 때문이다. 그날은 어찌나 놀랐던지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에 땀이
다 나는 현숙이었다. 처음엔 사진 속 주인공이 누구인지 짐작도 되지 않았으나 현숙도 사진 속의 주인공이 경태가 안 할까. 살짝 눈치는 채고 있었다. 분명 범인은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머니 경태 씨는 안 보이는데 어디 갔어요? 예촉이 고친다고 조금 전에 나갔는데요. 급하게 시키실 일 있으시면 바로 들어오라고 할까요? 아니, 괜찮아요. 시원한 커피나 한 잔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잠시 뒤 현숙의 발길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그녀는 단연간 가본 적 없던 별채의 방문 앞에 멈췄다. 경태가 지내는 곳이었다. 목적지에 다다른 현숙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돌려 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특별히 볼만한 것이 없었다. 오래된 가구들과 구석에 쌓인 잡동사니들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내가 괜히 왔네. 현숙은 경태의 방을 훑어보다가 문득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게 느껴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경태를 마주치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머나, 현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사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현숙은 당황의 말을 더듬었다. 그러니까 경태 씨,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당황한 현숙과는 달리 경태는 아주 침착해 보였다. 사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됩니다. 여긴 사모님 댁이니까요. 그래도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불쑥 찾아온 건 제 잘못이죠. 현숙이 변명하듯 말했다.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사모님이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현숙이 서둘러 말을 마치며 나가려 했지만 경태는 그녀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이건 아니죠. 사모님, 올 때는 마음대로 왔어도 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가십니다. 현숙은 그 순간 무언가가 잘못될 것을 직감했다. 현숙은 다시 한번 경태의 옆을 피해 방을 나가려 했지만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 순간 현숙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사모님,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경태의 목소리는 절절했다. 현숙은 잠시 동안 망설였다. 왜냐하면 진작부터 사진 속 주인공이 경태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숙은 경태로 인해 새로운 여자로 태어나고 있는 자신을 느끼며 그 순간만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사진 속의 남자가 경태였기를 바랐던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영수는 병세가 악화되어 더는 일상을 함께할 수 없었고 병원에 누운 채 현숙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날들을 보냈다. 하루하루가 간절했던 시간 속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겼다. 현숙아, 나는 너가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래. 평생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사실 경태는 내가 너를 위해 선택한 사람이야. 내가 더 이상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너의 곁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을 찾고 싶었어. 그게 바로 경태였어. 그러니 죄책감은 가지지 말고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길 바래. 나 대신 경태와 함께 웃으면서 말이야. 영수는 그 말을 끝으로 세상을 떠났다. 편지를 읽으며 현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가운데 영수가 그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이 자신을 위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리게 했다. 그 이후로도 경태는 집을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별채에서 생활하며 집안일을 거들었고 현숙과는 하루하루 함께 시간을 쌓아갔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경태 나이도 어느새 40을 넘겼는데 평생을 결혼도 포기한 채 내 곁을 지키는 게 정말 그에게 행복한 일일까? 경태가 늘 말하던 대로 그는 현숙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저 행복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숙은 알았다. 그의 마음 한켠에는 지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자신을 향한 그의 헌신이 고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이제 그를 놓아줘야 할까? 현숙은 깊이 고민했다. 그녀는 영수가 남긴 편지와 경태의 모습을 떠올리며 답을 내리기로 했다. 어느 날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다. 경태 씨, 이제 당신도 당신의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괜찮아요. 정말로요. 경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웃었다. 현숙 씨가 괜찮다면 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행복은 이미 여기에 있는 거려. 그 말에 현숙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영수의 편지처럼 그녀도 경태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그의 손을 놓아줄 준비를 해야 했다. 삶은 그렇게 서로를 떠나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하면서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임을 깨달은 순간이었다.